신한투자증권 CI그룹 최고 책임자인 전영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회사에서는 설명회를 몇 번 했었는데 학교에서 직접 해본 거는 처음이네요.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저한테 개발자로서의 개발자로서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좀 많이들 접하실 것 같아서 지금 취업 시즌이죠. 이때 맞춰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괜찮으시죠? 제 명함인데요. 요즘 좀 다양한 형태의 명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직장인들의 명함에는 이제 모두 회사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명함의 일종의 자기소개인데요. 명함에 있는 회사의 이름은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는 거두는 역할을 할 뿐이고 진짜 내 자신은 명함만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컴공이 전공도 아닌데 개발자가 되었고 손가락은 잘 쓰는데 몸 쓰는 건 절대 못하고 공상을 좋아해서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같이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런 나에 대한 이야기가 명함 속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왜 갖고 싶은 걸까요? 방금 전에 마음속으로는 다들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요체 나답게 일한다는 것, 저자 최명아님이시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좀 권해드릴게요. 제 책이 아니니까 팔려온 건 아니고요. 제가 몇 년간 면접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색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율복 근무인데 면접 때 똑같은 복장으로 들어오세요. 심지어 어느 조는 넥타이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어디서 단체복을 구입하시나 잠깐 제가 의심할 때가 좀 있는데요. 복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소서도 마치 공장에서 찍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은 또 우리 GPT가 아주 완벽한 자소서를 좀 써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람에겐 색이 있고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명함을 갖고자 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들여다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나에게 집착하게 되면 보여지는 내 모습이 부정당했을 때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입니다. 메타 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살펴보시고 나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다운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면접은 그 회사를 향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짝사랑을 표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튀는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나만의 가치, 나의 열정, 나의 색깔을 표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들이죠.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요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금융에도 진출했고요.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분사해서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페이 손보를 두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도 있고요.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또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방법은 다르지만 금융권 진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금융권에 진출하려고 할까요? 정답은 플랫폼의 확장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도 변화 없이는 성장이 멈추기 마련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 동력은 네트워크의 확장에 있고요. 금융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금융권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모이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서비스와 연결, 이게 플랫폼의 확장이자 그들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통장을 만들고 은행이 배달앱을 만들고 보험사가 홈트앱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업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요. 플랫폼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 경쟁에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첫 번째는 IT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의 확장에 있습니다.
요즘 이제 금융권에 부는 신기술 바람이 있는데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입니다. 바로 이 클라우드가 네트워크 연결과 확장의 핵심인데요. 그리고 깨알 자랑이지만 저희 회사가 바람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2년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1959%,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 핀테크, 그리고 실시간 처리가 핵심인 증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금융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증권은 클라우드의 적용에 가장 효과적인 업권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도에 전 국민이 참여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대비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약 100만 명의 고객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2주 만에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2주 만에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클라우드에 적용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내부 전산센터에 서버를 구매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소요 시간은 12분의 1, 비용은 10분의 1, 인력 투입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런 이벤트를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저희도 이제 2주가 아니라 똑딱하는 순간에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타임 투 마켓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파트너사과의 연결을 통한 고객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이제 신규사 바람은 MS에 있습니다. 금융권 IT는 이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한 이제 데이터의 결합도가 높고 대외 기관과의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관리 대상이 많은 것 또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또 속도도 빨라야 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때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IT의 기본 역할인데요. MSA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으로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누어서 관리되도록 만드는 아키텍처입니다. 처음부터 MSA 형태로 만들었다면 모를까 이미 한 덩어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쪼개는 작업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간 상호 영향도를 낮춰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별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M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챗 GPT로 더 알려진 생성형 AI 기술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IT 분야에 권위 있는 리서치 기업 가트너는 금융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신기술로 생성형 AI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정보보호 분야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권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AI 어플리케이션으로는 1위가 사기 방지, 2위가 IT 운영 최적화였습니다. 사기 및 자금 세탁 방지, 신분 및 문서 도용 방지, 사이버 공격 방어 등 AI 기술을 사용해 금융권은 한층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객 보호를 위한 장치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금융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금융권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초개인화 금융상품을 만들고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활용도가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AI의 챗 GPT 기술은 정보 유출 이슈로 기업에서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내부 시스템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모델을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회사도 LML 모델 중에서 현재 환경과 활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채프로라는 이름으로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라마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헬루시네이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숙제인데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사실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실제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IT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는 업체들한테 상황을 좀 물어보면 금융권만 사업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업권은 IT 투자를 대폭 줄이거나 취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 같은 예정된 사업들을 이미 다 취소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금융은 왜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IT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을까요? 이제 맥킨지가 조사한 금융사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던 IT가 이제는 디지털 리딩 조직으로서 혁신과 파트너십의 중심이라는 핵심 역할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 2020년도부터 디지털 리딩 컴퍼니라는 전략 목표를 세웠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테크 드리븐 컴퍼니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시대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테크 기업과의 연결과 확장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음을 IT를 전혀 모르시는 경영진들도 체감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과거와 달리 테크 기업이 아니어도 개발자가 비즈니스를 리딩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큰 꿈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증권사 좀 IT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으신데요. 밖에서 볼 때는 증권 앱 개발만 예상하실 거예요. 제가 면접을 보다 보면 대부분의 지원자가 앱 개발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앱 개발은 진짜 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보의 부족에서 나온 현상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증권 IT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저희 회사 얘기를 좀 잠깐 드릴까 해요. 신한투자증권은 알파라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영웅문 쓰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저희 알파도 잘 만들어져 있답니다. 네, 저희 IT 정직원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많은 직원이 알파만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아주 컴팩트하게 이제 요약해서 그린 장표인데요. 증권 코어 시스템부터 채널, 플랫폼, 인프라 정 영역에 거쳐서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서드파티 채널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고객, 계좌, 거래 상품 등 증권업 본연의 비즈니스에 대한 개발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테크 기업들을 보면 특정 그 분야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증권만큼 다양한 기술 기반 또 다양한 업체들과 연결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2020년도부터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AWS, NHN 클라우드를 모두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NHN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금융권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도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서 2022년에는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 AWS 서밋 코리아에서 기조 연설까지 하는 등 글로벌 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내 금융에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퍼블릭 클라우드 기술을 저희가 최초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인 알파에 적용해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AWS 상에 적용된 아키텍처 일부만 조금 그려진 장표이고 원래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시세, 이제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해보셨으면 현재가 차트 뭐 이런 게 나올 텐데요. 그런 시세 데이터의 송수신 처리는 멀티캐스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그때 이제 AWS에서 따끈따끈하게 내놓은 게 TGW라는 기술이었고요. 세계 최초로 운영 시스템에 사용하는 회사가 된 게 바로 저희 회사입니다.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화두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아무도 사용해보지 않은 기술을 안정이 최우선인 기업에서 사용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더 화두가 되었고 뭐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증권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프로젝트 메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 범위의 시스템을 멀티 클라우드 기반 MS의 형태를 구축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시스템, 테크 기업과의 연결이 용이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도 지금 하단에 보시면 힐튼과 에어비앤비를 비교한 수치인데요. 이제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기업이고 힐튼은 빌딩을 호텔을 진짜 가지고 있는 업체이죠. 호텔 한 채도 없는 에어비앤비의 주가 총액이 힐튼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만큼 지금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놀라울 만한데요. 금융도 업의 경계에 넘어 플랫폼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객 보호, 자산 관리, 네트워크의 강점을 가지고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금융은 플랫폼 시장의 진심입니다. 신기술로 무장하기 위해 인재 영입과 IT 조직의 강화를 위한 내부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제 개발자로서 금융에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및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셔온 분들은 저희 IT에서 성격 좋고 잘생겼고 일잘러로 소문난 분들을 좀 모셔왔고요. 홍대 콩곡 출신 3분하고 인프라 쪽 질문에 답변해 주신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